8단원의 제목은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여기에 미분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고요. 속도, 가속도, 그리고 시각에 대한 변화율. 이게 요 단원의 마지막인데 얘는 미분을 싹 한번 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미분 단원 맨 처음에 뭐 했었냐면 3단원이 미분이지 거기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개념이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평균 변화율이 뭐죠? 뭐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두 점 사이에 길게 봤지. 근데 원래 평균 변화율 그러면 뭐였어? 뭔 소리야? 왜 이래?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응.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찾는 척하지 마.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델타 x 분의 델타 y.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였고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가 두 점 사이 기울기였다. 그랬다고. 이거랑 비슷한 걸로 오늘 할 주제에 끌고 와보면 평균 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평균 속도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이게 용어를 조금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거속시 그러죠. 여러분 물리인가요? 뭐 할 때 과학할 때 배우던 거. 그거 이제 거리, 속력, 시간 이러잖아, 그죠? 여기서 주로 나오는 건 뭐냐면 거리라기보다는 위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속력보다는 속도라고 하셔야 되고 시간 말고 시각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거리라는 건 이건 적분할 때 나올 건데 거리라는 건 내가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가 1m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1m를 왼쪽으로 오면 내가 움직인 거리는 2m예요. 그지? 근데 내 위치가 변화한 양은 얼마예요? 빵이에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거든. 내 위치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은 0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위치라는 건 마치 좌표 같은 거여서 수직선이 있고 뭐 여기를 원점이라고 쳤을 때 이 위치는 좌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 어떤 좌표. 예를 들어서 여기 딱 가운데를 원점이라고 보면 이 위치는 0인 거야. 요 위치는 1인 거고 요 위치는 2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내 위치는 2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점에서 1위로 내가 가면 내 위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라는 건 어느 점을 나타내는 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각이라는 건 시각이랑 시간의 차이는 뭐냐면 시간은 그냥 시각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면 5시 10분 그러죠. 저 5시 10분이라는 건 시각을 나타내는 거야. 그죠? 5시에서 5시 10분까지의 시간이 10분인 거야. 2시간 그러면 시간이죠. 2시 그러면 시각이라고. 그죠? 어느 한 특정한 순간을 나타내는 게 시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학 같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우리 물리할 때 많이 보는 거긴 한데 최소한 이 단원에서는 얘를 쳐다볼 거고요. 그럼 속도라는 건 뭐냐? 속도라는 건 보시는 것처럼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게 평균 속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위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나 있는 좌표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위치를 x로 많이 표현하고요. 시각은 t로 많이 표현하고요. 속도는 v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라는 건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델타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 꽤 많이 떨어져 있는 델타 t분의 델타 x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고 이 평균 변화율 바로 다음에 뭐 배웠냐면 미분계수 배웠거든요. 그죠? 그걸 이제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했는데 얘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인 게 맞는데 델타 x가 0으로 갈 때였다고요. 떠올려 보면
두 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거분의 이거,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얘를 1위로 가깝게 가져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미분계수였다고.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였던 게 dx분의 dy로 바뀐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얘를 쓸 때 우리 이제 dx분의 dy다 이렇게 썼지. 그죠? 뭐 조금 다르게 dx분의 dy 뭐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어쨌든 평균 변화율인데 분모가 0이 되게끔 극한을 밀어붙이면 걔가 순간적인 변화율이 될 거고 그게 미분계수다 였거든요. 그럼 속도할 때도 마찬가지. 어디다 써야 되냐? 여기다 쓸까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얘는 dt분의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얘를 이르는 말이 뭐겠어요? 순간 속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순간 속도에서 순간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속도를 물어보는 건 항상 순간적인 속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 속도를 물어볼 때 평균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고 그냥 문제에서 t가 3일 때의 속도라는 건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설명은 이렇게 할 건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 순간적인 속도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x를 t로 미분해서 구한다. y를 x로 미분한 게 미분계수잖아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런 뜻이라고. x를 t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위치에 시각에 대한 순간적인 변화율 그게 속도다. 속도의 정의는 뭐라고?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얘가 속도다.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문제들은 뭐 위치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 3일 때의 속도를 찾으세요. 그럼 f'3 찾으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 말을 외우고 계시면 이거는 정의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속도가 왜 이건가요?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중학교 때 가서 하시는 거고.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율 이야기하는 거니까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하시면 순간적인 속도가 나온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될 표를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될 표를 하나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위치 함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속도라는 녀석이 돼요. 이 속도를 한번 또 미분할 수도 있거든요. 시각으로 또 미분하겠다는 건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뜻인데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 이렇게 불러요. 그냥 편하게 얘 미분하면 얘 되고 얘 미분하면 또 얘 된다고요. 그죠? fx, f'x, f'x. 근데 우리 두 개짜리 미분한 건 실제로는 거의 풀 일이 없지만 물어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미분한 걸 또 미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 보통은 이제 나타낼 때 위치는 x로 많이 나타낸다고 했죠. 속도는 v로 많이 나타낸다고 했죠. 가속도는 우리 a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미분 생각해보면 얘가 fx라고 치면 이게 f'x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f'이 양수면 fx가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죠? 지금까지 했던 게 그거라고. f'이 양수면 f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속도가 양수면 위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전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위치가 늘어난다는 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속도가 양수면 전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속도가 음수면 후진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속도가 음수라는 건 f'이 음수라는 이야기야. f'이 음수면 fx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속도가 음수면 위치는 감소하는 거야. 후진하고 있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기를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전진을 하다가 후진을 하던가 아니면 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하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데
전진 후진은 누구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속도의 부호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얘가 양수면 전진하는 거고 얘가 음수면 후진하는 거잖아.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니까 F'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뭐란 이야기다? F'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극점이다. 그런 얘기라고.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대이거나 극소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소리라고? 뭐라고?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했다는 이야기니까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이것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 F'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fx 입장에서 극점이라는 이야기라고. 위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잖아. 극점이라고요. 그죠?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건 극점 이야기하는 거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요. 그럼 이게 누구냐면 속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속시 할 때 그 속력이거든요. 뭐 기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V에다 절대값을 붙일 건데 이거 왜 속력이냐면 속도의 정의는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잖아요. 속력은 뭐냐면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거야.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진이냐 후진이냐를 따지지 않는 거야. 그냥 속력은 내가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빼고 크기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서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항상 양의 값밖에 같지 않아요. 전진을 할 때도 양수, 후진을 할 때도 양수.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고 물론 나오긴 합니다. 다음 t가 어디서 어디까지일 때 최대 속력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적분하라고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녀석입니다. 속력이라는 표현은. 요 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적분할 때도 할 거니까 어쨌든 요 표는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 정석에는 없었던 것 같은 있나? 정석에는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참고서 같은데 보시면 없네요. 많이 나오거든요. 있어요? 요 그림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어디 있어? 아니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이거.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그림이 문제집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정도는 딱 보고 저거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 문제로 가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본 문제.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의 속도로 똑바로 올려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어쩌고 저쩌고 어렵죠. 죽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낸 높이가 이거래. 문제 다 나와 있어. h가 뭔지. 이 위에 다 밑바꾼 거예요. 위치 함수가 이거야 라는 소리야. 얘네들을 가지고 h식을 찾으면 얘가 된다는 건데 문제 다 주어져 있다고. h가 뭔지. 우린 뭐만 하면 된다고? 새끼 문제들만 풀면 되지. 1번 던지고 나서 2초 후, 3초 후에 속도 구하래요.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미분해서. 위치를 미분해서. 높이라는 건 이게 수직선을 그어 놓으면 위치가 높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미분해서 하란 이야기니까 결국 2초 후, 3초 후의 속도라는 건 h'2하고 h'3을 찾으세요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겠지. 그죠? h를 미분하면 속도 될 거니까 거기다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2초 후의 속도, 3초 후의 속도 찾아라 그런 이야기고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다 그냥 2를 집어넣으면 2초일 때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 2초일 때 위치는 2초일 때 속도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2를 미리 넣으면 안 돼요. 2초일 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문제에서 fx가 주어져 있고
f 프라임 2 찾아봐 그러면 일단 미분에서 f 프라임 x를 먼저 찾아야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2를 대입해서 f2를 먼저 찾아버리면 미분을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속도 함수부터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 2를 대입해서 2초일 때 속도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2번은 땅에 떨어질 때 속도 물어봤어. 땅에 떨어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t를 찾아서 h'에다가 대입하세요 그 얘기겠다. 그치? 얘는 t가 2고 3이라고 주어진 거고 얘는 t가 얼마인지 네가 한번 찾아봐 그 얘기잖아. t를 찾아가지고 속도 구해봐 그 얘기거든. 그럼 t를 찾을 힌트가 뭐야? 돌이 땅에 떨어졌대. 돌이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뭔 얘기야? 높이가 빵이란 얘기지. 높이가 빵일 때라는 소리예요. 너 눈을 감았다 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눈은 빨리 깜빡하는 거야. 돌이 땅에 떨어졌다는 건 위치가 0일 때라는 말이야. 그지? 이 말의 의미는 h가 0일 때 속도 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거 인수분해라는 얘기지 뭐. t가 얼마야? 6이래요. 찾아보면 30 더하기 25t 빼기 5t 제곱 얘가 0이다 하거든. 인수분해에서 풀어보시면 t가 마이너스 1하고 뭐라고? 6? 이렇게 두 개인데 이거 둘 중에 누구겠어요? 6이에요.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버리는 거야. 0에서부터 출발이잖아요. 지상 30m에서 던졌거든. 이건 뭐야? 그 전에 마이너스 1초야. 던지기도 전 상태 뭐야?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특별히 말 안 해도 t가 음수인 건 당연히 내다 버리는 거고요. t는 양수만 쓸 거예요. 그래서 t가 6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t가 6일 때에 속도 구하세요라는 말이니까 아하 h 프라임 6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죠? 완전 쉽죠? 3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 구하래요. 그럼 얘도 t부터 찾아야겠다. 그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대. 이거 어떻게 찾을래? 이거 t를 찾을 수 있는 힌트 뭐예요? 돌을 위로 던졌으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겠죠? 사실상 최대값 찾으세요라는 말인데 뭐 2차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되겠죠. 뭘로 찾으면 돼? 미분에서 0 되는 거. 이 얘기거든.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우리 배우잖아요. 물리할 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요 순간에 순간적으로 속도는 0이에요. 꼭대기 딱 도달했을 때 슉 이렇게 될 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0일 때라는 소리가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저거 미분해가지고 0이 될 때를 찾으시면 되고 그거를 대입해서 높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h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균 속력 물어봤어요. 평균 속력.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적인 속력, 평균적인 변화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평균 속력이 나왔지? 평균 속도가 아니고? 이걸 다 설명해야 돼? 이거 아까 여기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고 갑시다. 거리가 아니고 위치였지. 위치가 있고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이거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어본 건 평균 속력이거든. 평균 속도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었어요. 한글로 쓰면 요게 위치의 변화량. 그런데 조금 다르게 평균 속력 그러면 시각의 변화량인 건 똑같은데 얘 뭐가 나오냐면 L 나오거든요. 보통 L이라고 표현하는데 얘 뭐냐면 움직인 거리
나와요.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다시 제가 원점에 서 있고요. 이 칠판 이 수직선이에요. 원점에 서 있고요. 제가 1만큼 움직였다가 1만큼 돌아왔어요. 제 위치 변화량은 얼마예요? 빵이에요. 내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면 얘가 최초의 상태고요. 더하기 1 했다가 빼기 1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의 변화량은 0이야. 근데 내가 움직인 거리는 2지. 1만큼 움직였고 1만큼 움직였잖아요. 이거 둘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라는 건 말했지만 좌표 같은 거라서 처음 좌표와 마지막 좌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와서 보면 처음에 던질 때 30m 높이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최종적인 위치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30이야. 무슨 말이 되죠? 30m 높이에서 던졌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갈 건데 최초 위치는 30이고 최종 위치도 중간에 무슨 지랄이 났든 최종 위치는 0이기 때문에 내 위치가 변화한 양은 얼마냐면 30이라고. 근데 내가 움직인 거리는 30이 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잖아.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구할 때는 여기를 땅바닥이라고 보고 30m 높이라고 쳤을 때 뭐 공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자고요. 내 위치의 변화량은 최초 위치, 최종 위치 이 둘의 차이가 위치 변화량이었다면 내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두 개를 다 더해야 움직인 거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속력은 뭘로 찾는 거다? 움직인 거리 가지고 찾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3번 할 때 2번 할 때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초라는 걸 찾았거든요. 3번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높이가 얼마냐면 61.25m거든요. 그러면 평균 속력 찾으래. 시각은 얼만큼? 시각의 변화량 6초 걸렸어요. 움직인 거리는 30m에서 61.25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61.25에서 30 뺀 거. 이게 올라간 길이고 내려간 길이는 61.25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해야 움직인 거리가 된다고. 나 한국말로 하고 있어. 너 졸려서 그래. 졸린데? 뻥치고 있네. 너 눈이 지금 반쯤 자고 있어. 이거 올라간 거리, 이거 내려간 거리, 둘이 합쳐서 움직인 거리. 차이를 알아야 돼.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는 약간 다르다고요. 위치 변화량은 첫 번째 위치랑 마지막 위치만 딱 보고 그 두 점의 좌표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만 보는 거야.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뭐야? 아니 난 칼로리 소모를 했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은 빠졌겠지. 그지? 그걸 체크하고 있는 거라고요. 움직인 거리라는 거예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위치 변화량은 음수가 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면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에요. 움직인 거리는 1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최초 위치고 여기가 최종 위치인데 내 위치 변화량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0이에요. 우리 높이를 잴 때 위가 양의 방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평균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도 그랬으면 분모는 6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30이에요. 최초 위치가 30m, 최종 위치가 0m거든.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30m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평균 속력 그랬으니까 이건 움직인 거리여서 올라가는 것도 양수로 카운팅하는 거고 내려가는 거리도 양수로 카운팅을 하는 거고. 오케이? 변화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이거요? 네, 왜 아니야? 변화량은 절대값이잖아요. 차이가 절대값이죠. 변화량 아니요. 변화하기를 음수로 변화했다고. 근데 좌표 보면은 좌표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양수잖아요. 두 좌표 사이의 거리가 양수겠지. 아니면 저 두 좌표의 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양수인 거죠. 변화량은 양수 아니에요.
아니 야 기껏 다 했죠. 평균 변화율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맨날 양수야? 그렇지 않잖아요. 평균 변화율 음수도 나오는데 왜? 이건 최종 위치에서 최초 위치를 빼는 거야.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서 중간 건 아무 생각 없고 마지막이 빵이고 처음이 30이기 때문에 둘이 빼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구장 못 하겠는데?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위치함수 나왔어요. 이번에 수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위치함수 저렇게 생겼고 1번 뭐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를 구하래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뭐? 극점이라고 해요. 극점. 그죠? 엄밀히 따지면 속도가 0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접선의 기울기 0이라고 다 극점은 아니잖아. 아니 멈췄다가 계속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운동 방향이 안 바뀐 거지. 전진하다가 멈췄다가 전진하면 운동 방향 안 바뀐 거잖아요. 전진하다가 후진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후진하다가 전진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물론 우리가 찾을 땐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찾겠지. 하지만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좀 너무 까다로웠나? 어쨌든 그래서 이 녀석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찾으세요니까 미분하셔가지고 0 되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졸리구나. 너 때문에 졸린 거야. 진짜 안 좋아요. 너 진짜 안 졸린다고요? 미분했어요.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입니다. 그래서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시각은 2초랑 8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치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점의 t가 2란 이야기고 요점의 t가 8이다 그런 이야기죠. 2에서 9에서 최대 속력 구하래요.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다고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의 절대값 씌운 거. 이거의 최대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그림 그리면 이렇게 했죠? 여기 2하고 8하고. 근데 2에서 9까지 하고 절대값 씌우면 아마 여기가 최대가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속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나온 거니까. 풀어보시고요. 세 번째. 그림 나와 있고 뭐 하라고. 잘 봐 김서영.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는 속도함수 그래프입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건 AT라고 되어 있죠. 가속도입니다. 속도랑 가속도 사이의 관계는 뭐였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마치 얘를 fx라고 해보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다? f'x랑 같은 거라고. 요거 미분해서 얘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쟤네들 중에 맞는 게 누구냐? 예요. 0에서 1 사이에서 속도는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양수예요. 그죠? 1에서 2 사이에선 속도가 속도 자체는 양수인데 속도의 변화율은 0이에요. 속도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어야 되죠. 근데 셋 다 가속도는 0이네. 세 번째 보시면 속도가 감소하고 있죠.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해요. 가속도가 음수예요. 가속도가 셋 다 음수입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K로.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게 단순해요. 네? 증가하면 양수. F가 증가하면
F 프라임이 양수, F가 감소하면 F 프라임이 음수, 속도가 감소하고 있네. 가속도가 음수. 선생님 등원을 왜 넣는다 했었죠? 맨날 질문 시키는 그냥 다 넣으세요. 네. 등호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 가중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호가 있는 거 없는 걸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아무튼 그럼 1, 2, 3번 보기를 보시면 1에서 2 사이랑 2에서 3 사이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0에서 1이 좀 다르게 생겼죠. 어떻게 다른 거야? 가속도가 과속도의 최대값이 1보다 K보다 뭐 크냐 작으냐 뭐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이게 누구 거냐? 지난 시간 안 사람 누구냐? 이게 정성인가 보다. 이거 또 하나 왜 남았지? 아 그래? 너도 없고? 넌 있냐? 아무튼 이거 세 개 중에 누굴 것 같아요? 가속도의 최대값이 K보다 크냐 작으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뭐겠어? 속도고요.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속도고 밑에 있는 건 가속도거든. 속도랑 가속도는 무슨 사이라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미분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들을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큰데 어디예요? 뭐 가면 되겠지 뭐. 이게 K보다 클까 작을까를 물어보는 거야. K보다 크지. 왜? K가 어딘데? 이게 K야 이게. 0, 1. 여기 K거든. 이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가 K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K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겠죠. 그지? 이런 생각해도 되거든. 0하고 1 사이에서 미분 가능해요. 0하고 1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고 0, 1 이어보면 요 평균 변화율이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죠? 근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2개 존재하고 있죠. 2개 존재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K인 점이.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아이고. 다음 챕터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데 우리 속도를 뭐라고 불렀다고?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랬거든요. 그래서 풀 때는 어떻게 푼다고?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한다고요. 그러면 속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위치가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달라지면 위치가 변해.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아니 변하지 않으면 그냥 변화율은 빵인 거잖아. 시각이 달라지면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율이라는 게 나오고 미분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면 다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길이라던가 넓이라던가 부피라던가 뭐 아니면 뭐 무게라던가 뭐 이런 거 등등등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이기만 하면 전부 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고 요 단원에서도 물어보는 게 길이의 변화율, 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런 걸 텐데 우린 뭘 하면 되냐면 길이를 미분하면 돼요. 시각으로. 넓이를 서영아 미분하면 된다고요. 부피를 t로 미분하면 돼. 근데 요 챕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도할 때처럼 위치 함수가 안 나와요. 위치 함수가 주어지고 속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해줘. 매초 3cm씩 늘어나고 있는 뭐 고무줄이 있는데 뭐 그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길이를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야 돼.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요 단원이 짜증나는 이유는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무게처럼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이긴 한데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t에 관한 함수로. 그걸 찾은 다음에 미분을 해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뭐 나타내는 방법은 t 초후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의 설명대로 하자면 t 초후의 길이가 얼마가 될지, t 초후의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 될지, t 초후의 동시반의 넓이가 얼마가 될지, t 초후의 정육면체의 부피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문제에서 막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걸 보고 t 초후의 상황이 무엇일지를 상정을 해서 식으로 나타내다 보면 그게 알아서 t에 관한 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문제로 바로 가서 보면 그래서 키가 180이고요. 4m 높이의 가로등이 있고 일자로 걸어갈 거야. 매분 88m의 속도로.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그림자 길이, 그림자의 속도, 그림자 길이의 순간적인 변화율인데 이거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하라는 이야기라고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 끝도 움직일 거고 그림자 길이도 변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t 초후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4m 그랬으니까 이 정도라고 봅시다. 여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요. 180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있습니다. 팔도 좀 그려줄까?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림자는 어디에 생겼을 거냐면 여기에 생겼겠지. 이렇게. 그래? 그럼 요 노란색 그림자 1번에서 뭐 얘기하냐면 그림자 머리끝의 그림자 속도 요 점의 속도를 물어본 거고 2번에서 뭐 얘기하냐면 이 노란색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뭐 생각한다? t 초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t 분이라고 해야겠다. 그죠? 매분 움직이는 거니까 t 분 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일단 가로등의 높이 안 변합니다. 얘는 4로 4m로 결정나 있고요. 사람 키도 이거 단위 헷갈리지만 미터로 통일합시다. 1.8. 요 길이도 1.8로 고정되어 있어요.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서영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t분 후에 이 길이 얼마? 김서영. t 뭐가 달라져요? 그림자 길이는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근데 그건 무슨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찾아야죠. 순서대로 가는 중이야. 왜 바뀌냐고요? 문제는 읽은 거야? 목이 다 아프네. 이 상태에서 아니 시간이 지나면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움직이는 에이 가로등 밑에서부터 움직인다 그랬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하겠지. 뭐 내가 뭐 여러 개의 그림 뭐 넘겨 에이. 이거 얼마? t분 후에 요 길이 얼마?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아니 여기서 출발해서 t분 지나면 88m, 88t 움직였겠지.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요 길이를 또 구해야죠. 이 길이는 뭘로 구할 거야? 지금 이 그림 가지고 구하는 거야. 닮은 비로 구해야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죠? 노란색 사람 요거 직각삼각형. 이거 크다란 직각삼각형. 그 두 개의 닮은 비를 이용할 거라고요. 도식화해서 그려보면 너무 크게 그렸네. 좀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 4,
여기 1.8, 여기 88t. 요거 x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x랑 1.8의 비율이 x 더하기 88t랑 4의 비율이랑 같겠지. 그죠? x 대 1.8이 x 더하기 88t의 4하고 똑같을 거라고요. 비례식 푸시면 되죠. 4x는 1.8x 더하기 귀찮으니까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x를 찾아보시면 뭐야? 160t래요. 에? 뭐라고? 아, 160이 아니구나. 72t래요. 이거 풀어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72t더라. 그런 얘기인 거지. t분 후에 저 선분의 길이가. 오케이?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한 거 보자고요. 1번. 머리끝 그림자의 속도를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가로등은 딱 박혀 있는 거잖아. 못으로. 그지?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이걸 원점이라고 보면 요 머리끝 점, 요 점의 속도라는 건 사실은 뭐 물어보는 거랑 똑같냐면 여기 가로등 밑에서 요 머리끝까지 선분이 있다고 치면 이 선분의 길이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야? 얘랑 둘이 더할 거니까 160t거든요. t분 후에 요 머리끝의 위치가 160t래. 속도 얼마라는 얘기야? 160이다 그 얘기지. 왜? 160t를 t로 미분할 거니까. 이런 얘기라고. t분 후 그림자 끝의 위치 얘는 160t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면 여기는 160t라고. 그지? 그러니까 머리끝의 속도는 얘를 t로 미분해서 160이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고 t분 후 그림자 길이 얘는 얼마냐면 72t잖아요. 노란색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변화를 얼마겠어요? 72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어디서 멈췄어, 서영이? 그냥 약간 수학이 하기 싫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고 저걸 알아야 대학을 가나요? 이러고 싶고 알아야 가죠. 다 왔어. 네네네. 마지막 문제도요.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는데 처음에는 0이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일 때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그럼 건널비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건널비부터 찾아야지. t초 후에 건널비를 찾은 다음에 그걸 미분해야 t초 후 건널비의 변화율이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 뭘 생각한다고?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한다고요. 필요한 건 t초 후의 건널비거든.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자, 이런 공식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외우는 거야. 뭐라고?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t초 후의 상황이 필요한데 지금 쳐다보니까 둘 다 4는 숫자고 파이도 숫자거든. r은 시각이 변하면 변하겠죠.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네. 얘도 마찬가지. 3분의 4파이는 상수니까 내비두고 여기 있는 r이 t가 변하면 변한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r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t초 후에 반지름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겠죠. 네. t초 후의 반지름은 지금 보면 뭐
다 단위를 센티미터로 통일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최초가 빵이었고요. 매초 2mm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반지름 뭐라고 볼 수 있다? 0.2t. 반지름 0.2t. t초 후의 길이 0.2. 매초 0.2씩 늘어나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되는 거다? 4 파이 0.2t의 제곱. 3분의 4 파이 0.2t의 세제곱.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t로 미분하세요. 그런 얘기죠. 미분한 다음에 t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미분한 다음에 t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뭐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11대. 반지름의 길이가 11대. t는 50. 그지? 반지름의 길이가 11대라는 건 t가 50일 때 변화율 구하세요. 건널비의 변화율. 아이 손 다 쓰기 귀찮은데. dt분의 ds. 요거 미분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식을 먼저 쓸 거 그랬나? 전개 먼저 할게요. 미안해. 전개하시면 4파이에 0.04t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dt분의 ds는 이렇게 둘이 먼저 곱하면 0.16 0.32 파이 t. 오케이? 근데 뭘 구하라고? t가 50일 때를 구하라고. 50 대입하면 되죠. 얼마야? 16 파이. 이렇게 생겼겠죠. 16이야? 1.6이야? 16이지. 그럼 얘도 부피도 마찬가지. 이거 다 풀어 헤치면 3분의 4 파이에 0.08? 008 t 세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dt분의 dv는 3 내려갈 거니까 4 곱하면 0.04832 파이 t 제곱. 그지? 여기에다가 이제 50도 대입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필요한 건 뭐였냐면 t초 후의 상황. 물어본 게 건널비하고 부피니까 얘를 먼저 쓸 건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t에 따라서 변하는 건 요 r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더 필요했고요. 요거 가지고 대입만 하시면 알아서 t에 관한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셔가지고 변화를 찾으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앞에 속도하고 다른 건 요식 찾는 거예요. 요것만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되겠죠?